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청산마을에는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인 박찬판 댁의 어린 여종 옥분이는 고된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뒷마당의 우물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하늘에서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하여 마당의 흙먼지를 거세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젖은 옷을 여미며 서둘러 행랑채로 발길을 옮기려 했으나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가리팠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어 옥분이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한 젊은 선비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은 그가 흘린 붉은 피와 섞여 길가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선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주위를 살피며 이 가련한 영혼을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안방마님인 최 씨에게 알려진다면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모함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기에 옥분이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빗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고운 심성의 옥분이는 결심한 듯 선비의 팔을 어깨에 메고 안간힘을 다해 그를 일으켰습니다. 가녀린 몸으로 건장한 사내를 부축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옥분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선비를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진 헛간 안으로 옮겼습니다. 헛간 안은 낡은 집단이 가득하고 매캐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선비를 집단 위에 눕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빗물에 씻겨 내려간 핏자국들을 흙으로 덮어 감추며 누군가 보지 않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그녀는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선비의 상태를 살피며 젖은 도포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선비의 가슴과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옥분이의 손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깨끗한 속치마를 주저없이 찢어 선비의 상처를 압박하며 피가 멈추기만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대강 수습한 옥분이는 부엌으로 몰래 숨어들어 가마솥에 남아있던 온기를 빌려 따뜻한 물 한 대접을 떠오고 수건 한 장을 챙겨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얼굴에 묻은 진흙과 핏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는데 빗물에 씻긴 선비의 얼굴은 매우 수려하고 기품이 넘쳐나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옥분이는 혹여 선비가 정신을 잃고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워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온기를 불어넣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며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옥분이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질 무렵 선비가 나직한 신음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옥분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옥분이는 재빨리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여기가 박찬판댁 헛간이며 당신을 구해준 사람임을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옥분이의 맑고 선한 눈망울을 보고는 경계심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쇠한 탓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저 옥분이의 손을 꼭 쥐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옥분이는 날이 밝아오자 주인의 눈을 피해 선비를 숨기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행동해야 했고 헛간 입구를 집단으로 교묘하게 가려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나온 적은 양의 아침 식사를 몰래 챙겨 헛간으로 가져가 선비에게 한 숟가락씩 먹여주며 그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비는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옥분이는 그저 천한 여종이라 이름조차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선비는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더욱 정성껏 그를 돌보겠노라. 속으로 다짐하며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찬판댁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옥분이의 머릿속은 온통 헛간에 있는 선비 생각뿐이라 실수로 물그릇을 엎지르는 등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안방마님 최 씨는 옥분이를 불러 세워놓고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느냐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고 옥분이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으나 옥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헛간 근처로 향할 때마다 숨이 닿는 듯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동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선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옥분이는 빨래를 널면서도 헛간 쪽을 수시로 살피며 선비가 혹여 소리를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헛간은 집안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만 행여나 쥐가 들끓거나 뱀이라도 나올까봐 그녀는 틈틈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옥분이는 시장에 나가는 길에 자신의 낡은 장신구를 팔아 상처에 바를 고약을 사고 약초를 구해와 밤마다 몰래 선비의 상처를 정성껏 갈아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옥분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었으나 혹여 그녀에게 더 큰 화가 미칠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선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들려주며 길고 고단한 밤의 정막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마음씨만큼은 천하의 어떤 귀부인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연민의 정을 키워갔습니다. 옥분이는 선비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이름 모를 쓸쓸함이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은 두 사람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위안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선비는 옥분이에게 자신은 한양에서 온 이명재라고 소개하며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만 배로 갚겠노라고 진지한 어조로 약속했습니다. 옥분이는 그저 선비님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며 욕심 없는 대답을 들려주어 선비의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옥분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옥분이는 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된 종살이의 서름을 잊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어두운 헛간의 집단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마을에는 사나운 인상의 장정들이 돌아다니며 낯선 선비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 옥분이의 가슴을 다시금 졸이게 했습니다.
옥분이는 시장에 갔다가 그들이 선비의 인상착의를 묻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달려와 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더욱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비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옥분이를 향한 걱정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옥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헛간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밤새 성주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참판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옥분이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열기로 죽을 끓여 선비에게 대접하며 그가 기운을 차려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선비는 옥분이의 정성이 담긴 죽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 옥분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옥분이는 울음을 참으며 선비의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어 주었고 그가 내일 밤에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속에 소용돌이 치는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비는 옥분이에게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선비가 떠날 때 신을 집신을 새로 꾸며 밤을 지새웠고 집신 한 코 한 코마다 그의 무사 안녕을 비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선비가 길을 가다 배가 고플까봐 자신이 며칠 동안 아껴둔 마른 떡과 누룽지를 정갈하게 싸서 보따리를 끓여놓고 이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헛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숨결만큼은 뜨거웠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선비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부디 이 시련이 지나가고 그가 뜻한 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최씨 마님의 호출을 받고 안방으로 불려갔는데 마님의 눈초리가 평소보다 더욱 매서워 옥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님은 요즘 왜 자꾸 헛간 근처를 서성거리느냐며 옥분이를 다그쳤고 옥분이는 쥐가 많아 정리를 하려 했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마님은 코방귀를 뀌며 물러갔지만 옥분이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선비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궁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포졸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옥분이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서둘러 마치고 집안 식구들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어둠을 틈타 헛간으로 스며들어가 선비에게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선비는 옥분이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너를 이 비참한 곳에서 구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옥분이는 그저 살아서 소식이라도 전해달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분이는 선비를 뒷문으로 인도하며 달빛조차 가려진 어두운 숲길로 그를 이끌었고 선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그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헛간에는 그가 덮고 잤던 거친 집단과 옥분이의 찢어진 치마 조각만이 남아있었고 옥분이는 그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지우며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남긴 온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평범한 여종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이미 선비와 나눈 정은 그녀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뒤였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아침 우물을 기르며 선비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기를 빌었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그의 수려한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선비와 함께 한양 땅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한동안 선비를 찾는 소동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선비를 찾지 못한 포졸들은 철수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옥분이의 마음만은 여전히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약속을 지키러 오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어디선가 다치지 않고 잘 살고 있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마님은 여전히 옥분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옥분이가 몰래 약초를 샀던 약방 주인의 말실수로 인해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예감했지만 이미 선비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선비가 떠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고 옥분이는 매일 밤 헛간을 찾아가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그리움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준 약속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종살이와 주인의 매질이 기다리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예전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더욱 깊은 인내와 온화함이 서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가 뭔가 달라졌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마당을 쓸다 길가에 떨어진 이름 모를 새의 깃털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선비의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믿으며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비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되었건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 밤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었고 비록 작은 여종의 몸이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여론은 점점 옥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옥분이의 앞날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선비를 숨겨주었다는 심증을 굳힌 최 씨. 마님은 은밀히 사람을 붙여 옥분이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옥분이가 밤마다 헛간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님은 이제 옥분이를 확실히 몰아낼 기회를 잡았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옥분이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서서히 높여가며 그녀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분이는 마님의 변화된 태도를 감지하고 더욱 몸가짐을 조심했지만 이미 처진 그물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마을 전체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박찬판댁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뗐다. 문득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그리워했고 선비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뜻을 이루었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망설임 없이 그를 구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옥분이는 헛간 너머의 산을 바라보며 선비가 넘어갔던 그 길을 마음으로 따라갔고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쫓으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꿈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산마을의 어린 여종 옥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마음으로 위험한 비밀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막이 되었습니다. 선비 이명재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사랑과 희망이라는 낯선 감정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선비의 무사함만을 빌며 오늘도 고된 하루를 마감하고 차가운 행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 끝에 어떤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뒤에도 옥분이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빗소리와 선비의 따뜻한 손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나 현실의 바람은 차갑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헛간의 집단을 다시 정리하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핏자국이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을 긁어내며 흔적을 없애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는지 평소 사나운 눈매로 종들을 감시하던 찬모, 순득 어머니 옥분이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득 어멈은 옥분이가 헛간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는 이를 안방마님 최 씨에게 고자질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 최 씨는 평소에도 고운 얼굴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옥분이를 시기하던 터라 순득 어멈의 은밀한 보고를 받자마자 옥분이를 향한 분노의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옥분이를 불러다 놓고 요즘 왜 자꾸 헛간 주변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다니느냐며 호통을 쳤고 옥분이는 그저 청소를 하려 했을 뿐이라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마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옥분이의 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옥분이가 선비의 상처를 닦아주고 차마 버리지 못한 피 묻은 천조각 하나가 발견되어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최씨 마님은 이 천조각이 무엇이냐며 옥분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옥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로 번져나갔고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박참판댁 여종이 외간 남자를 숨겨주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부풀려 전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입담이 좋기로 소문난 덕순네는 옥분이가 도망치던 역적과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보태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옥분이는 순식간에 마을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천한 종년이 주제도 모르고 사고를 쳤다며 비아냥거렸고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선비의 안전이 걱정되어 옥분이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삼켰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옥분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뒤에서 챙겨주던 부엌 할멈 김 씨는 깊은 밤 옥분이를 조용히 불러내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김 씨 할멈은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이 자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서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라고 간절히 권유했습니다. 할멈은 세상 민심이라는 것이 칼날보다 무서워서 한번 박히면 도무지 빠지지 않는 법이니 여기서 죽은 듯이 버티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옥분이는 할멈의 걱정 어린 충고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선비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박참판은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집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도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겨 옥분이를 직접 불러 진상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옥분이는 선비의 이름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저 길 잃은 나그네를 잠시 쉬게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참판은 옥분이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옥분이를 멍석마리하고 관가에 넘기겠다고 선언하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정말 자신의 운명이 끝에 다다랐음을 느끼며 창백한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마님은 옥분이가 선비에게 받았던 옷가락질을 혹시라도 숨기고 있을까봐 그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게 하며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실에서 옥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선비가 남긴 옷가락질을 속치마 깊숙한 곳에 꿰매어 숨기고 그것을 만지며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선비님이 한양에서 성공하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고통이 그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하실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자신의 눈물 소리처럼 들렸지만 옥분이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포졸들이 다시 마을을 수색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옥분이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관가에 넘겨 포상금을 받을 궁리까지 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은 이토록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어제까지 칭찬하던 입술이 오늘은 저주의 말을 내뱉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옥분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옥분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구해준 김씨 할멈 같은 이가 있기에 세상을 아주 등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살 사이로 비치는 가냘픈 달빛을 바라보며 선비가 있는 한양 하늘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노래를 읊조렸습니다. 김씨 할멈은 마님의 눈을 피해 옥분이에게 몰래 주먹밥을 넣어주며 관가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지도를 손바닥에 그려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냈습니다. 할멈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여기서 허망하게 지지 말고 부디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하라며 옥분이의 등을 떠밀었고 옥분이는 할멈의 깊은 사랑에 오열하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분이는 깊은 밤 지하실의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고 비가 오던 그날 밤처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숲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공포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옥분이는 낯선 고갯마루에 도착하여 마을을 내려다 보았는데 정든 고향과도 같았던 박찬판 댁이 이제는 자신을 쫓아낸 차가운 괴물처럼 느껴져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선비가 남긴 정표를 가슴에 품고 이름 모를 남쪽 바닷가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나그네들은 옥분이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고 거질하며 놀렸지만 옥분이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길을 재촉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났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앞으로 겪을 시련조차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옥분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최 씨 마님은 차라리 잘 되었다며 옥분이가 집안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사실로 믿으며 옥분이를 향한 마지막 연민조차 버렸고 이제 청산마을에서 옥분이라는 이름은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 서서히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멈만은 매일 저녁 우물가에서 옥분이의 안녕을 빌며 언젠가 그녀가 당당히 돌아올 날을 고대했고 옥분이가 남긴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며칠 밤낮을 걸어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가난한 어부 부부를 만나 남의 집이를 거들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이름도 바꾸고 갯바느질과 그물 손질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그 와중에도 한양 쪽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선비 이명재의 이름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어부 부부는 옥분이의 성실함과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고 옥분이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으며 힘겨운 세월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옥분이의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선비와의 재회를 향한 일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옥분이의 앳된 얼굴을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녀의 손마디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맑고 깊어져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으며 어느덧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선비와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으며 밤마다 옷가락질을 꺼내어 보며 그가 무사히 뜻을 이루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큰 과거 시험이 열렸고 새로운 사또가 이 근방으로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마을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사또 부임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가슴 설렘을 느꼈지만 설마 그 선비님이 자신을 찾아올까 하는 의구심에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며 평소처럼 팻바느질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 부임하는 사또가 매우 공명정대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졌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님의 큰 신임을 얻고 있다는 칭송 섞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저 선비님이 무사하다는 소식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녀의 고귀한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산마을의 박참판댁은 지난 5년 동안 가세가 기울어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최씨 마님의 악독한 성품 탓에 집안에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아 일꾼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권위만을 앞세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했으나 이제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씨 할멈은 그 와중에도 옥분이가 남긴 낡은 옷가지를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 옥분이가 누명을 벗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떠들썩해졌고 옥분이가 살던 어촌 마을에도 사또의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구경을 가기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옥분이는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길가에 서서 사또의 행렬을 지켜보기로 했고 가슴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화려한 깃발과 웅장한 북소리가 들려오며 저 멀리서 말을 탄 관원들과 가마의 행렬이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사또의 위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깨우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행렬이 옥분이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멈춰섰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또가 말에서 내려 누군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둘러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숨을 죽였고 사또의 시선은 천천히 군중 속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옥분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을 바라보았지만 사또의 그림자가 자신의 앞에 멈춰서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5년 전
청산마을 헛간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옥분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과 함께 고개를 들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재 사또는 5년 전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옥분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며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옥분이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다시는 그대를 고생시키지 않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안 어촌 여인인 줄 알았던 옥분이가 사또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전되어 옥분이를 향한 존경의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는 꿈만 같은 현실 앞에 말을 잇지 못하고 사또의 손을 잡으며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듯 펑펑 울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마를 준비시켜 옥분이를 정중히 모시게 했고 옥분이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다시 청산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모진 풍파와 고통은 사또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눈 녹듯 사라졌고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가마 안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꺼내어 보며 이 작은 정표가 자신들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음을 깨닫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사또의 행렬은 이제 옥분이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마을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고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청산마을에 사또의 꽃가마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찬판과 최씨 마님은 자신들의 영전인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자신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쫓아냈던 여종옥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으며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박찬판 부부를 내려다보며 과거의 악행을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옥분이를 모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씨마님은 옥분이의 발치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고 박찬판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을 보며 잠시 갈등했으나 사또의 넓은 아량과 자신의 고운 심성을 살려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복수 대신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원망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의 고결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그녀를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선포했고 온 마을에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으며 옥분이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팔도강산에 퍼져나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은혜를 갚는 선비의 도리에 대해 많은 이가 칭송하게 되었으며 옥분이는 고난 끝에 행복을 찾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김씨, 할멈을 찾아가 눈물로 제외하며 그녀를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고 할멈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분이의 금이환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진심과 선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헛간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정실 부인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고 사또 이명재는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쳐 존경받는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백년 가약을 이어갔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 내려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가끔 옛 헛간 자리를 찾아가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구한 것이 선비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이었음을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의 슬픔은 없었으며 오직 평화와 축복만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산마을의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비치며 옥분이와 선비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한 결말을 보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한 집안의 여주인이자 많은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날 밤 빗속의 기적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옥분이의 따뜻한 미소는 별빛처럼 반짝이며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남쪽 바닷가 외딴 마을에서 툇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며 보낸 5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으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산마을의 그 어두웠던 헛간과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던 선비의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그날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기에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그의 무사 안녕을 빌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온 옥분이를 경계하였으나 그녀의 성실함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보고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 그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낮에는 어부들의 그물을 수선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는데 이는 오로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사실보다도 자신이 살려준 그 선비님이 혹여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저잣거리에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통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옥분이의 가슴은 평소와 다르게 세차게 뛰기 시작했으며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젊은 사또가 억울한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을 순찰하며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사또가 혹시 자신이 구해주었던 이명재 선비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생각하며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헛된 희망을 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어 청산마을 근처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한 여인을 찾기 위해 사또가 직접 발로 뛰고 있다는 소식이 옥분이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5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꺼내어 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가 없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청산마을의 박참판댁에서는 옥분이가 떠난 후부터 원인 모를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하인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가는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옥분이를 모함하여 쫓아냈던 최씨 마님은 밤마다 옥분이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꾸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성격은 더욱 날카로워져 집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인과응보라며 옥분이가 흘린 눈물이 결국 박참판댁의 기둥을 적시고 있다며 옥분이의 억울함을 다시금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마님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옥분이가 훔쳐갔다고 주장했던 집안의 보물들이 사실은 마님이 친정집에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민심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평소 마님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던 행랑채 하인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마님의 부정과 거짓말을 발설하기 시작했으며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님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부임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살던 바닷가 마을을 떠나기 전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어부 부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부 부부는 옥분이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부디 가서 억울함을 풀고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라며 옥분이의 보따리에 직접 잡은 말린 생선과 작은 노잣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따뜻한 정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한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청산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산마을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또의 행차를 준비하는 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고 옥분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산길을 넘어 예전에 살던 그 숲길에 들어섰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선비를 부축하며 지났던 그 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옥분이의 마음가짐은 그때의 두려움보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도 선비와의 기억을 떠올렸고 자신이 했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수백 번도 더 되뇌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옥분이는 가장 먼저 예전에 자신을 아껴주던 김씨 할멈을 찾아갔는데 할멈은 폭삭 늙어버린 모습으로 홀로 툇마루에 앉아 옥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할멈 앞에 서서 나직에 이름을 부르자 할멈은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으나 이내 옥분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김씨 할멈은 이제 곧 사또가 이 마을에 올 것이니 그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옥분이를 자신의 방 안 깊숙이 숨겨주고 정성껏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김씨 할멈은 그동안 박참판댁에서 있었던 추악한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며 최씨 마님이 어떻게 옥분이를 도둑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사또가 왜 이 마을을 그토록 찾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또는 한양에서부터 옥분이의 행방을 쫓아 여기까지 왔으며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을의 옛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의 일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밤새 할멈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사또의 부임을 축하하는 깃발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박참판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사또에게 바칠 진상품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옥분이가 마을에 돌아와 김씨 할멈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할멈의 방창 틈으로 그들의 거만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곧 무너질 그들의 허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사또의 행렬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고 온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사또의 위험 있는 모습을 맞이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늠름한 자태로 백마를 타고 들어오며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을 번뜩였고 그의 시선은 박참판 댁의 기와 지붕을 지나 옥분이가 숨어 있는 쪽을 잠시 머물렀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고동 소리를 느끼며 사또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고 그가 바로 자신이 5년 전에 구해주었던 그 선비임을 확인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는 마을 광장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백성들의 민원을 듣기 시작했고 박참판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사또에게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박참판의 말을 끊고 5년 전 이 집에서 일하던 여종 옥분이라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묻자 박참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그녀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죄인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사또의 엄중한 표정 앞에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박참판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진실을 증언할 증인이 있느냐고 크게 외쳤고 그 순간 김씨 할멈이 용기를 내어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옥분이는 도둑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박참판과 최씨 마님은 당황하여 할멈을 미친 노인네라며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 한마디에 관원들은 박참판 일행을 꼼짝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옥분이의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며 광장은 순식간에 진실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김씨 할멈의 방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광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으며 그녀의 모습은 5년 전의 초라한 여종이 아닌 당당한 여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 앞에 엎드려 자신이 바로 박참판 댁에서 쫓겨난 여종 옥분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 증표로 선비가 남겨주었던 옷가락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옷가락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하자 사또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옥분이는 사또의 따뜻한 손길에 5년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5년 전 자객들에게 쫓겨 죽어갈 때 옥분이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으며 그녀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은인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박참판 부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옥분이의 등장에 까무러칠 듯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사또의 입을 통해 하나둘씩 밝혀지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또는 박참판 댁의 창고를 수색하게 하여 옥분이가 훔쳤다고 모함받았던 보물들이 사실은 최씨 마님의 개인 상자에 숨겨져 있었음을 밝혀내었고 이로써 옥분이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향해 박수를 치며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칭송했고 사악한 주인을 둔 옥분이의 고초에 진심 어린 위로를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에게 박참판 부부를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성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며 박참판 부부에게 가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명을 내려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마을은 이제 악의 그림자가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옥분이의 귀환은 마을 전체의 축제이자 기쁨으로 승화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제 옥분이는 더 이상 천한 여종이 아니라 사또의 정실 부인이 될 귀한 몸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었으며 그녀의 인생은 5년 전 그 헛간에서의 선택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김씨 할멈을 사또의 관저로 모셔가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고운 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의 복수가 피를 부르는 칼날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흘러갔으나 이는 옥분이가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결실이었기에 더욱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옥분이와 함께 마을의 평화를 재건하기로 약속하며 그녀의 지혜를 빌려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명정대한 통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으며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빛나는 영광과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게 빛났습니다. 광장의 소란함이 잦아들 무렵 옥분이는 조용히 옛 박참판댁의 헛간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그곳에 남겨진 자신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지난날의 고통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을 닫으며 자신이 구했던 것은 선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신념이었음을 깨닫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또가 기다리고 있는 관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었으며 옥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옥분이의 결단과 사또의 정의로운 심판은 청산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시기하는 대신 옥분이처럼 서로를 돕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옥분이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옥분이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마을의 어진 안주인으로서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이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이 찾아와 마을에 어둠이 내렸지만 옥분이가 머무는 관아의 방등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으며 그녀와 사또는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더 이상 추운 헛간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의 고난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그녀의 위대한 사랑과 인내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며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꽃가마가 마을 한가운데 멈춰서자 사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고운 자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초라한 여종 옥분이가 아니라 기품이 넘치는 사또의 정실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땅을 밟았습니다. 박참판과 최씨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이 떠올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가마 곁으로 다가가 옥분이의 손을 정중히 잡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름 없는 여종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이 그동안 옥분이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옥분이의 맑은 눈망울은 원망 대신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마을에 밝은 등불이 켜진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최 씨 마님은 상황을 모면해 보려 애써 웃음을 지으며 옥분아 보고 싶었다며 거짓된 환영의 인사를 건넸지만 사또의 매서운 눈빛 앞에 그 목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관원들에게 명하여 박참판 댁의 안채와 창고를 샅샅이 뒤지게 하였고, 그 결과 옥분이가 훔쳤다고 모함받았던 보석들이 마님의 은밀한 괴짝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최 씨 마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박참판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앞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된 마님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참판은 사또의 발치에 엎드려 가문을 보존해달라며 애걸복걸했으나 사또는 공명정대한 법의 심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참판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를 물어 가산을 몰수하고 마을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박참판 부부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터라 사또의 판결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광경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옥분이는 떨고 있는 옛 주인들을 보며 잠시 슬픈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그들의 떠남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옥분이를 향한 축복의 물결로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앞다투어 옥분이가 평소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를 떠벌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일일이 미소를 지어주며 과거의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자고 다독여 주어 그녀의 넓은 도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의 요청에 따라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마을 전체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옥분이의 금의 환양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엌 할멈 김씨는 옥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여한이 없다며 기뻐하였고, 옥분이는 할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박참판 댁의 넓은 마당은 이제 욕심과 비난의 장소가 아닌 웃음과 정이 넘치는 마을의 공동터로 변모하였으며, 사람들은 옥분이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옥분이와 함께 마을의 공터를 돌며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에 대해 의논하였고, 옥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부부의 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한 집안의 여종이 아닌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섰으며, 그녀의 이름은 청산마을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옥분이가 보여준 용서의 미덕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씨 마님과 박찬판 일행이 보따리를 싸서 마을 어귀를 떠날 때 옥분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떡과 약간의 여비를 챙겨주며 부디 다른 곳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옥분이의 마지막 배려에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멀리 사라져갔고, 마을을 덮고 있던 무거운 공기는 비로소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옥분이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골목을 누볐고,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사람이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의 관저로 들어가기 전 자신이 머물던 낡은 행랑채를 둘러보며 지난 5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남겨진 자신의 옛 흔적들을 정리하며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따뜻했던 인연들만을 가슴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옥분이의 귀환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넉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각, 옥분이는 사또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에서 솟아오르는 저녁 연기가 무척이나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선비가 이제는 자신의 곁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이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고, 옥분이는 그의 품에 기대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금강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사또의 부임과 옥분이의 귀환을 축하하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나누며 옥분이를 위해 진심 어린 축배를 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그동안 자신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마을 청년들은 옥분이의 호의를 자처하며 그녀의 앞날에 다시는 어둠이 닥치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밤의 축제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 지은 자를 벌하며 다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며 마을의 명예를 회복하는 성스러운 의례였습니다. 옥분이는 잔치 중간에 잠시 빠져나와 자신이 처음 선비를 만났던 그 헛간 자리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이제 깨끗이 치워져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나무를 어루만지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던 그날 밤의 결단이 결국 자신과 마을 전체를 살렸음을 깨닫고 생명의 신비로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옥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희망이자 빛이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마을의 자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약을 정하며 옥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백성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공명정대함에 감복하여 자신들도 서로 돕고 아끼며 청산마을을 최고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옥분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화합과 용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녀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마을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찬판 댁의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공공도서관과 쉼터로 개방되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그곳을 자주 찾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이를 보며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화는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마을 전체의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산마을은 이제 근방에서 가장 덕망 있는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의 미소는 마을의 가장 큰 보물이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정자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며 옥분이와 사또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담소를 나누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이야기에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여종이 아니라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그녀의 매일은 감동과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에게 비단 옷과 폐물을 아낌없이 선물했지만, 옥분이는 여전히 검소한 차림으로 백성들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진실한 성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으며, 마을에는 기분 좋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와 함께 관아의 탐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한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옥분이는 그 약속을 믿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옥분이는 잠들기 전 자신이 살던 바닷가 마을의 어부 부부를 떠올리며 그들에게도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낼 계획을 세우며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넓은 세상에 나누어 주고 싶어 했고, 사또는 그런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옥분이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며, 그녀가 걷는 발자국마다 선행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역사는 이제 청산마을을 넘어온 나라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일찍 일어나 사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며 여전히 정성스러운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였고, 사또는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백성을 위한 정무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관아 주변을 청소하며 옥분이와 사또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마을의 공기는 상쾌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가 마당에 나오자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옥분이는 따뜻한 눈인사로 화답하며 마을의 안녕을 살폈습니다. 이제 청산마을에는 어떠한 불의도 발을 붙일 수 없었으며, 오직 정의와 사랑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안악들과 함께 빨래를 하며 그들의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등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믿고 따랐으며, 마을의 대소사는 이제 옥분이의 지혜로운 판단 아래 공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옥분이의 금의 환양은 이처럼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옥분이에게 닥친 시련은 모두 지나갔으며,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옥분이와 이명재 사또의 이야기는 화려한 결말을 향해 달려갔으며,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고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정의로운 심판과 옥분이의 무한한 용서는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옥분이는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 빗속에서 선비를 구하던 순수한 여종의 마음 그대로였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준비를 마쳤으며 마을의 밤은 편안한 숨소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분이는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며 자신의 진심이 닿은 결과임을 깨닫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자들이 누명을 벗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숭고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선한 영향력은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그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귀부인이자 성녀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며 모두가 따뜻한 안식에 들 수 있는 평화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사또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며 자신이 겪은 모든 풍파가 결국 오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달빛은 유난히 고왔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향기를 내뿜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일도 숨어야 할 일도 없는 옥분이의 당당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실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어둠도 옥분이의 밝은 마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물러갔으며 마을은 더없이 깊고 평온한 안식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청산마을에 다시 찾아온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하고 따뜻했으며 마을 구석구석에는 평화의 기운이 가득 넘쳐나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또 부인이 된 옥분이는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방에 머물면서도 예전의 소박한 성품을 잃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잊지 않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마을의 상처난 곳곳을 어루만져 치유하는 고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분이를 단순히 사또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을의 진정한 어른이자 어머니로 받들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와 상의하여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정기적으로 마을 잔치를 열어 배고픈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며 이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면 옥분이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김씨 할멈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며 예전처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씨 할멈은 옥분이의 변함없는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마련인데 우리 옥분이는 어찌 일이 한결같으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이제는 옥분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지혜를 구하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매일같이 연출하곤 하였습니다. 사또 이명재는 옥분이의 조언을 받아들여 마을의 세금을 줄여주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관아의 비용으로 마련해주는 등 파격적인 애민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옥분이가 5년 전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고귀한 마음씨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랐고 실제로 청산마을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정무를 마친 후 늘 옥분이와 함께 마을 산책을 하며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의 곁에서 때로는 부드러운 아내로 때로는 명철한 조언자로 그의 정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완벽한 내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날 옥분이를 모함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일꾼으로 변모하였으며 옥분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발붙일 곳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환난상율의 정신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가끔 옛 박찬판댁 마당에 심어둔 꽃나무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되새겼고 자신이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동처럼 마을 전체로 넓고 깊게 퍼져나갔으며 그 향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옥분이는 사또와 마주 앉아 정성껏 우려낸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또는 옥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고 옥분이는 그저 선비님이 무사히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에는 따뜻한 등잔불이 켜지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으며 마을 전체가 깊은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억울한 이들이 누명을 벗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옥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그들은 옥분이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싹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깨워주며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강조하였고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마을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청산마을은 이제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도덕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이는 모두 옥분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옥분이의 미모와 성품은 시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기품과 우아함을 더해가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이웃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거둔 풍성한 결실을 보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처신하여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부리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였고 그러한 공정함 덕분에 마을에는 어떠한 불평불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되었으며 그녀가 걷는 모든 길에는 평화와 안녕의 기운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사또에게 마을의 오래된 우물을 정비하고 그 주변에 쉼터를 만들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사또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물가는 빨래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소통의 공간이 되었고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옥분이의 금의 환양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을 나누어 주며 안부를 물었고 사람들은 옥분이의 등장을 마치 봄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옥분이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산마을에 가가 호호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부드럽게 흩어져 갔습니다. 옥분이는 사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앉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빗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지난 날을 회상하였고 사또는 그녀를 더욱 깊이 안아주며 사랑의 약속을 다시금 쿡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졌기에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자신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가마가 평화로운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와 사또를 위해 매년 가을 풍년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고 옥분이는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수놓은 비단 1000을 가구마다 선물하며 마을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청산마을만의 독특한 전통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옥분이의 이야기를 통해 선함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외로운 여종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존경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5년 전 그 헛간에서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축복이었으며 그녀는 그 축복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옥분이의 이야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청산마을의 흙과 바람 속에 스며들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신분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보다 크지 않으며 진실한 사랑과 용기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밝은 등불이 되어 비추고 있으며 그녀가 겪었던 고난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편안한 안식을 선사합니다. 청산마을의 밤은 이토록 고요하고 따뜻하며 우리 모두는 옥분이의 행복한 결말을 축복하며 깊고 단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또 부인이 된 옥분이는 마을의 가장 큰 잔칫날에 자신을 도왔던 김씨 할멈을 상석에 모시고 직접 술을 따라 올리며 효도를 다하였고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은혜를 갚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기에 그녀의 주변에는 늘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마을 사람 모두가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마을의 모든 가정에는 옥분이의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나 위로의 말이 하나씩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정실부인이란 화려한 가마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사람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물고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옥분이는 사또와 함께 나란히 누워 내일 마을에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고 마을의 모든 생명이 그녀의 보살핌 아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구했던 그 선비의 가슴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전의 불안함이나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받는 여인의 충만함과 자애로운 어머니의 평온함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청산마을의 역사에서 옥분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화가 되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녀의 금이 환양은 억울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고 그녀의 삶은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보석처럼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려 노력했고 그녀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늘 향기로운 덕의 자취가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옥분이의 인생은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무리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곁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머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때 옥분이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들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마을의 평화와 일치되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투성이의 선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을 모함하는 주인의 매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오직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옥분이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결말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는 그녀의 축복을 담아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오늘 밤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옥분이는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안악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들의 고단한 하루를 응원하였고 그 진심 어린 행동은 마을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하늘의 은혜라 생각하며 매사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또 이명재 역시 옥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다졌고 두 사람의 동행은 청산마을을 넘어온 고을의 귀감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화려한 꽃가마에서 내린 후에도 마음의 가마는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었기에 그녀의 품격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옥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의와 은혜 그리고 인내에 대해 가르쳤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고귀한 삶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옥분이는 서당에 간식을 보내어 아이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마을의 교육열을 높이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옥분이는 마을의 모든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챙겼으며 그녀의 지혜로운 운영 덕분에 청산마을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한 개인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해의 저문 저녁, 옥분이는 정원의 핀 꽃들을 살피며 꽃들에게도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그 생명력을 축복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고운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화려함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뿌리인 이 마을의 흙과 나무를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또는 퇴근 후 옥분이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그녀의 맑은 영혼에 동화되어 자신도 정무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처럼 서로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힘이 되어 마을의 공기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탁에는 마을에서 생산된 신선한 나물과 곡식들이 올라와 풍성함을 더했고 사또는 옥분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옥분이는 식사 도중에도 마을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사또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고 사또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를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의 운명을 논의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신성한 자리가 되었으며 그 온기는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옥분이의 삶은 이토록 매 순간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는 밤 옥분이는 사또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도 저 별처럼 누군가를 밝혀주는 존재가 되자고 다짐하며 마음의 평화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5년간의 유랑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가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마을의 모든 생명체는 그녀의 따뜻한 기운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옥분이의 이야기는 완전한 평온함 속에서 결실을 보았으며 그녀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비친 세월의 흔적을 대견하게 여기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인내와 사랑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옥분이의 삶은 한편의 대서사시였으며 그 끝은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안식으로 마무리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우리에게 깊고 고요한 밤의 선물을 안겨주며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산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옥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마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고귀한 여인을 얻어 그 명성을 길이길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가 탄 꽃가마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어 정의와 보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았으며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입니다. 옥분이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고 있으며 그녀의 꿈은 온통 평화로운 청산마을의 봄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옥분이의 그 고운 마음씨를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옛적에 시작된 이 길고도 긴 이야기는 피투성이 선비를 구한 여종의 진심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이 밤을 따뜻하게 적셔주며 우리를 편안한 수면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옥분이도 사또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꿈나라로 떠났으니 우리도 이제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옥분이의 고운 마음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기를 빌며 이만 이야기를 맺겠습니다.